아이를 서울대 보낸 비법 10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현 채널의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를 서울대 보낸 비법 10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스킨십 하기예요. 생후 20일 정도부터 품에 안고 세상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3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올 때 간단하게 손을 잡는 정도라도 스킨십을 반드시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입니다. 자, 생후 20일부터 안고 돌아다녔다고 했죠? 그때 여러 가지 설명을 어른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면서 어른들에게 하듯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2달, 석 달, 넉 달 지나면서 말을 아직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세 번째예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기예요. 아직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도 학생이나 또는 어른들에게 설명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 번째, 존중하며 대화하기입니다.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또는 말 막지 않고 경청하고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야단치지 않고 설득하기입니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야단치기보다는 미리미리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설득을 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떠들면 안 되는 이유, 마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 아이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행동을 하게 되죠. 여섯 번째, 기다려주기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다린다는 것이 늦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신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충분히 기다린 후에도 방법을 못 찾는다면 그때 방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요, 아이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부딪혀보면서 고민을 할 때 함께 논의하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코칭 부모 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가 한참 큰 후에 제가 코치가 되면서 정식 코치가 되면서 코칭 스킬을 장착하게 되고 또 코칭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죠. 아홉 번째, 사과하기입니다. 코치가 된 후에 예전의 방법, 사실은 저도 물려받은 방법이었죠. 그것을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코칭 부모가 되기로 결심한 것을 아이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자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때 아이들은요, 예전의 방법, 사실은 저 입장에서 그 예전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도 그렇게 어려서 키워졌었고 누구나 한국에 정통적으로 물려왔던 그런 양육 방법이었죠. 그러나 코치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잘못된 방법이었다. 그래서 사과를 하는 거죠. 또한 아이에게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을 알리고 함께 노력하자고 약속을 하면 제가 조금 부족해도 이해할 수 있고요. 특히 아이들이 엇나가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뭔가 변화가 됐을 때 이거 며칠이나 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되고 그것 때문에도 엇나가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 걸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함께 공부하기예요. 공부해라 라고 강요하거나 지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공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10가지로 정리했지만 사실은 결정적으로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건 끊임없는 동기부여이죠. 제가 2가지 큰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과학고의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조별로 실험을 하면서 토론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일반적인 중고등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학교 시스템에 감탄하면서 이 아이가 과학고에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아직 과학고에 진학하려면 3년이나 더 있어야 됐었고요. 이제부터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공부 방법을 찾고 진로를 찾고 하는 와중에 하루는 또 서울대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서울대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서울대를 가보기로 합니다.
뭐 초대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견학이지요. 그런데요, 서울대 공대는 관악 캠퍼스의 제일 꼭대기 쪽에 있죠. 관악산 등산로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공대가 들어있는, 공대는 각 학과별로 거의 건물 하나씩 또는 그 옆에 부속 건물까지 이렇게 쓰고 있죠. 그 길을 내려오면서 학과를 하나하나 건물을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무슨 학과고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 거야, 학과의 특성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이 아이가 큰 화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주기율표였죠. 세상의 모든 원소가 주기율표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규칙이 있대. 우와, 저 역시도 그랬던 기억이 있지만 여기에 빠져들어서 화학을 전공하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고에 진학을 했고 2년 수료 후에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동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화공과를 가게 되지요. 그리고 서울대 합격할 때 대장금, 대통령 장학금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해서 석사, 박사과정을 하게 되지요. 제 자랑 같아서 약간 쑥스러운 면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공들여서 양육을 하면서 또 동기부여를 하고 또 아이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러면서 저의 원칙으로 지켜왔던 것 10가지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또 저와 똑같이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자녀와의 관계 어떻게 맺어가야 되고 또 아이가 스스로 힘을 내서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동기부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소통의 채널의 홍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